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기형적인 동물 15종. 먼저 그나마 덜 심한 사례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도대체 왜 이런 동물까지 만들어냈는지 의문이 드는 수준까지 가보겠습니다. 15위. 개량 금붕어. 이건 그냥 잉어입니다. 딱히 특별해 보일 것도 없습니다. 수천 년 전 야생 잉어 가운데 아주 드물게 황금빛을 띠는 개체가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희귀한 색에 큰 가치를 매겼고 황금빛 개체들끼리 계속 선택 교배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금붕어가 탄생했습니다. 한때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물고기였지만 지금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관상어가 됐습니다. 금붕어는 민첩하고 활동적이며 생각보다 머리도 좋습니다. 그러니 좁은 유리 어항에 넣어 키우기에 정말 완벽한 동물이겠죠.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금붕어 중에는 오직 외모 하나만 보고 개량한 이른바 펜시 골드핏이라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그 대가로 건강과 삶의 질, 평생의 편안함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도 예뻐질 수만 있다면 그 정도쯤은 아주 작은 비용으로 취급된 셈입니다. 먼저 수포한 금붕어부터 보겠습니다. 사진만 봐도 괴로워 보인다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괴롭습니다. 눈 주변에는 액체로 가득 찬 거대한 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거의 위쪽으로만 제한됩니다. 그마저도 눈 감염이 워낙 흔해서 시력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커다란 주머니가 아주 약하다는 겁니다.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터질 수 있고 상처가 나면 치명적인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등지느러미도 없습니다. 왜 그것까지 없애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덕분에 수영 실력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늘 사시처럼 보이고 피제 스피너를 닮은 정천한 금붕어도 있습니다. 이 품종 역시 수포한 금붕어와 비슷한 문제를 겪는 말 그대로 체력이 바닥인 물고기입니다. 금붕어 이야기만 하다가 영상이 끝날 수는 없으니 나머지는 조금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진주린 금붕어는 몸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둥글어 보이도록 개량됐습니다. 이런 체형 때문에 부력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개체는 뒤집힌 채 헤엄치고 어떤 개체는 바닥에서 계속 굴러다니듯 움직입니다. 미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품종입니다. 그렇다고 체형을 보고 뚱뚱하다는 농담을 했다가는 바로 퇴장입니다. 난주 금붕어는 특히 인기가 높은 품종입니다. 하지만 척추 이상, 눌린 장기, 시력 저하, 형편없는 수영 능력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금붕어들도 세심하게 돌보면 비교적 괜찮게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작은 문제 하나가 생겼을 때 상태가 아주 빠르게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14위. 개량 비둘기. 이건 바위 비둘기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흔히 보는 바로 그 평범한 비둘기입니다. 이렇게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성가신 동물을 아름답게 바꾸는 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국 해냈습니다. 사람들은 비둘기를 수백 가지 모습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전부 소개할 수는 없으니 그 중에서도 특히 충격적인 품종들만 골라보겠습니다. 먼저 포터 비둘기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것도 여전히 비둘기입니다. 깃털색과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면 그제야 익숙한 모습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 비둘기들은 모이주머니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도록 개량됐습니다. 모이주머니는 원래 먹이를 잠시 저장하는 기관입니다. 목에 거대한 풍선을 달고 있으면 날기가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다행히 대부분 우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날지 못한다는 사실은 별로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흔한 문제는 먹이가 주머니 안에 걸리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면 상태가 순식간에 치명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올빼미 비둘기입니다. 이 품종은 부리가 극단적으로 짧도록 개량됐습니다. 그 결과 새끼에게 직접 먹이를 주기가 매우 어렵고 결국 그 일은 사람이 대신해야 합니다. 펜테일 비둘기는 이름 그대로 꼬리가 길고 부채처럼 펼쳐지도록 개량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노력은 거의 헛수고였습니다. 자연에는 이미 부채꼬리를 가진 새가 충분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비둘기들은 기동성도 떨어지고 균형도 잘 잡지 못하며 비행 효율도 형편없습니다. 이번에는 앉아서 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코뱅 비둘기입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서 말해주는 법입니다. 여기 나온 동물 가운데 하나라도 못생겨 보인다면 여러분의 미적 감각이 틀린 겁니다.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미 이 동물들을 아름답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 명보다는 표가 많습니다. 13위. 개량토끼. 이건 유럽 토끼입니다. 날씬한 몸, 길고 곧게 선 귀, 뛰어난 운동 능력과 민첩성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인간의 도움이 절실한 동물이었죠. 오늘날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개량 토끼는 이 못생긴 기본형에서 출발했습니다. 유럽 토끼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미적 기준으로 보면 바로 그런 장점들이 심각한 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토끼를 더 느리게 만들고 몸의 기능을 떨어뜨렸으며 일부 품종에는 실제 질병까지 안겨줬습니다. 이제야 훨씬 보기 좋아졌습니다. 개량토끼 품종은 300종이 넘습니다. 대부분은 건강하게 살아가지만 몇몇 품종은 더 큰 아름다움을 위해 상당한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잉글리시롭처럼 귀가 매우 긴 품종은 귀가 아래로 축 늘어집니다. 이 때문에 청력이 떨어질 수 있고
공기순환이 나빠져 귀 감염도 흔하게 생깁니다. 일부 사육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귀가 바닥에 끌릴 정도로 긴 개체를 선호합니다. 그러면 토끼가 자기 귀에 걸려 넘어질 수 있고 감염 위험도 더 커집니다. 어떤 동물이 너무 못생겨서 귀엽게 만들기 어렵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털로 전부 덮어버리는 겁니다. 아마 앙고라 토끼를 만든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앙고라 토끼는 세계에서 털이 가장 긴 토끼입니다. 문제는 토끼가 몸을 씻는 방식입니다. 토끼는 끊임없이 자기 털을 핥습니다. 그런데 앙고라처럼 털이 지나치게 길면 그만큼 엄청난 양의 털을 삼키게 됩니다. 그 결과 심한 변비가 생기거나 장이 완전히 막힐 수 있습니다. 이른바 울블럭이라는 상태로 순식간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크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죠. 세상에는 작을수록 더 귀엽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미니어처 말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토끼도 뭐든 더 작게 만들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난쟁이 토끼가 탄생했습니다. 아주 귀엽지만 동시에 질병과 신체 이상이 많은 품종 중 하나입니다. 대체 얼마나 작은지 궁금하실 겁니다. 25센트 동전 옆에 놓아도 크게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단점들이 따라옵니다. 두개골 이상, 치아 문제, 약한 뼈, 과도하게 자라는 이빨은 이들이 겪는 수많은 문제 중 일부일 뿐입니다. 반대로 플레미시 자이언트는 인간이 작은 것뿐 아니라 거대한 것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작게도 만들고 중간 크기로도 만들고 크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최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토끼는 몸무게가 20파운드, 약 9kg을 넘기도 합니다. 대신 관절과 뼈,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품종에서 가장 흔한 건강 문제는 비만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먹는 데만큼은 완벽하게 성공한 셈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토끼는 포식자에게 쫓기는 피식동물입니다. 그래서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통증을 숨깁니다. 주인은 토끼가 실제로 얼마나 아픈지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찍 알아챘다면 꽤 번거로웠을 테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12위, 라이거. 라이거는 귀여워지기 위해 만들어진 동물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 철저히 이용되도록 태어난 동물입니다. 목적만 다를 뿐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라이거의 존재를 알게 된 데에는 영화 나폴레옹 다이너마이트에 나온 유명한 그림도 한몫했습니다. 이 목록의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라이거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동물입니다. 야생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종이 아닙니다. 라이거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물원 관람객이 약 10초 정도 바라본 뒤 다음 우리로 이동하기 전까지 말이죠. 라이거는 수사자와 암호랑이를 교배해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양이과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그 거대한 몸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1대1 체험과 사진 한 장에 약 4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꽤 매력적인 대가입니다. 라이거는 관절 문제, 관절염, 신경계 장애, 장기 부담, 이동 장애, 암, 불임, 짧은 수명 등 수많은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타이곤이라는 더 작은 혼종도 있습니다. 수호랑이와 암사자를 교배해 만듭니다. 이 동물 역시 라이거와 비슷한 건강 문제를 겪습니다. 다행히 타이곤은 자주 번식되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가 심해서가 아니라 입장권 판매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1위, 벨지안 블루소. 소 역시 업그레이드가 절실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평범한 소를 보면 딱히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약 200년 전, 벨기에의 사육자들은 결국 더는 참지 못하고 직접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벨지안 블루가 탄생했습니다. 농부들은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자라게 하는 자연 돌연변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육질인 개체들만 골라 반복해서 교배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걸작이 완성됐습니다. 농부들은 스테로이드나 인공 근육 증강제를 전혀 쓰지 않고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을 무척 자랑스러워합니다. 조금 아쉬운 일입니다. 자존심만 내려놓는다면 고기를 10%에서 15%쯤 더 얻을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장점은 뻔합니다. 고기 생산량은 거의 2배에 가깝고 살코기 비율도 높습니다. 농가의 수익은 늘어나고 보는 사람에게는 약간의 질투심까지 안겨줍니다. 자, 이제 단점을 보겠습니다. 이 훌륭한 체격의 가장 큰 대가는 출산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송아지는 태어날 때부터 근육이 많고 어깨도 넓습니다. 그래서 자연분만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성공적인 출산을 위해 제왕절개가 자주 필요합니다. 제 어머니 말씀으로는 근육질 아기를 낳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멋져 보이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 질투는 그만두세요. 일부 송아지는 비정상적으로 큰 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어미젖을 제대로 빨지 못해서 사람이 직접 먹여야 합니다. 과도한 근육량은 관절과 다리, 엉덩이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운동 능력은 떨어지고 움직임은 어색하며 균형도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10위, 페르시안 고양이.
과학자들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고양이가 거의 완벽한 동물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그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자격은 충분합니다. 정말 완벽했다면 우리가 지금도 계속 손을 보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머리는 충분히 납작하지 않았습니다. 주둥이는 아예 없어야 했고 눈은 더 튀어나와야 했습니다. 운동 능력도 지나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도 확실히 낮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조정 끝에 오늘날의 페르시안 고양이가 탄생했습니다. 이 품종은 인간이 만들어낸 고양이 가운데 가장 건강하지 못한 품종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 있습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사진은 적어도 1%나 2%쯤 더 잘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페르시안 고양이가 왜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눌린 비강 때문에 쉬고 있을 때나 잠을 잘 때조차 숨쉬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과도하게 흐르는 문제도 흔합니다. 계속 닦아주지 않으면 통증을 동반한 눈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 지나치게 짧아지면서 입안 공간도 부족해졌습니다. 치아가 빽빽하게 겹치고 여러 치과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한심한 문제입니다. 이미 교정기라는 훌륭한 발명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9위, 퍼그. 이제부터는 개 품종이 몇 개 연달아 나옵니다.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퍼그는 약 1000년 전 중국에서 왕족과 지배층의 반려견으로 길러졌습니다. 오늘날에는 보호소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몇백 달러에 팔리기도 합니다. 몇백 년 전의 퍼그는 지금과 모습이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주둥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 용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죠.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퍼그는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습에 가까워졌습니다. 튀어나온 눈, 깊은 주름, 납작한 얼굴, 둥글게 말린 꼬리까지 완성됐습니다. 귀엽게 만들겠다고 이렇게 많은 변화를 줬으니 몇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했습니다. 물론 귀여움이라는 목표 자체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퍼그는 납작한 얼굴을 가진 개들이 겪는 거의 모든 질환에 노출됩니다. 호흡곤란, 눈질환, 치과질환, 더위에 대한 민감성, 피부 감염이 대표적입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 이 품종을 완성할 때쯤이면 건강 문제 두세 가지를 더 추가해서 완벽한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퍼그는 체중 관리도 어렵습니다. 먹는 건 좋아하지만 운동은 힘들어하기 때문에 비만 비율이 높은 개 품종 중 하나입니다. 어릴 때 퍼그 한 마리가 공을 물어오는 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기절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서 가끔 그런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때 제 판단이 맞았습니다. 퍼그는 공 물어오기 놀이에 정말 형편없는 개입니다. 8위, 잉글리시 불도그. 한때 황소와 싸우던 개가 이제는 매일 자기 목숨과 싸우고 있습니다. 잉글리시 불도그입니다. 과거 잉글랜드에서 존중받던 이 품종은 아침에 눈을 뜨는 목적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매일 아침 무사히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축복에 가깝습니다. 과거의 잉글리시 불도그는 키가 더 크고 운동 능력이 뛰어났으며 주둥이도 길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훨씬 기능적인 체형이었습니다. 건강과 생존력에는 훌륭한 조건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충분히 귀엽지는 않았습니다. 1835년 영국에서 불베이팅이 금지된 뒤 사육자들은 기능보다 외모를 우선하기 시작했습니다. 품종은 원래 모습에서 점점 멀어졌고 결국 더 짧고 더 넓고 더 무겁고 얼굴은 훨씬 납작한 개가 완성됐습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할 만한 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셈입니다. 물개 같은 체형의 개를 만들면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놀랍게도 나중에야 밝혀졌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숨이 차다는 사실을 하루 종일 온몸으로 알려줍니다. 개는 헐떡이면서 체온을 낮춥니다. 하지만 불도그는 그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워져도 과열되거나 열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두개골이 크기 때문에 암컷이 자연분만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품종에서는 제왕절개가 매우 흔합니다. 피부 주름 사이에 습기가 갇혀 생기는 감염, 약한 관절과 뼈, 치아 문제, 눈 질환도 기본 옵션처럼 따라옵니다. 사실 어느 신체 부위를 골라도 그와 관련된 흔한 질환이 하나쯤은 나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도그를 유명하게 만든 바로 그 특징들이 주요 개 품종 가운데 가장 짧은 수명 중 하나를 안겨줬습니다.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미 귀엽고 건강한 개들이 존재했다면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바꿀 필요는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7위, 티컵 도그. 수천 년 전 개는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우정을 배신하고 개를 상대로 극단적인 실험을 시작하기까지는 몇천 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사례가 티컵 도그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초소형 개들입니다. 사람이 실수로 한번 밟는 것만으로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개라면 애초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인간은 끝없는 귀여움 경쟁에서 아이디어가 떨어져도 멈추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조금만 더 줄일 수 없을까? 놀랍도록 천재적인 해결책입니다. 10번 중 6번은 100% 통하기 때문입니다. 치와와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개 품종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아직 충분히 귀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제야 훨씬 나아 보입니다. 일부 사육자는 개의 몸무게를 1파운드, 약 450g밖에 되지 않을 정도까지 줄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개가 극도로 약하고 의학적으로 불안정해졌습니다. 대신 귀여운 방식으로 기형적이라는 장점은 얻었습니다. 사육자들은 판매에 도움만 된다면 어떤 이름이든 붙입니다. 미니어처, 티컵, 마이크로 같은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대체 얼마나 작은지 궁금하실 겁니다. 마이크로 치와와 아래의 닭날개뼈를 놓아보면 이 개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몸이 비정상적으로 작기 때문에 저혈당증이 매우 흔합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몸이 떨리고 발작이 일어나며 심한 경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온몸을 지탱해야 하는 골격 전체가 극도로 약하다는 겁니다. 소파에서 한번 뛰어내리는 일도 이 개에게는 금문교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리가 산산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작은 몸에는 작은 두개골이 따라옵니다. 두개골에는 다치지 않은 연한 부위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작아서 호흡 문제가 생기고 턱이 작아서 치아가 빽빽하게 몰립니다. 장기 역시 너무 작고 약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귀여운 작은 몸 하나에 꽉 압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티컵 도그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옛날 농부들은 이런 개가 아주 늙거나 심하게 다치면 헛간 뒤로 데려가 티컵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물론 진짜 역사가 아니라 이 개들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약한지를 보여주는 농담입니다. 육위, 육개. 대규모 농장에서 사육되는 닭들이 끔찍한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풍자적으로 다룬다고 해서 제가 무감각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비판을 미리 무효로 만들기 위해 한 가지 선언하겠습니다. 저는 배양육 소비를 개인적으로 적극 지지합니다. 물론 제가 먼저 먹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도덕적 책임은 완전히 해결됐으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50년대부터 사육자들은 고기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크고 가장 빨리 자라는 닭들만 골라 교배하기 시작했습니다. 1957년, 1978년, 2005년의 육개를 비교하면 몸집이 얼마나 급격하게 커졌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닭은 훨씬 커졌지만 삶은 훨씬 짧아졌습니다. 1950년대의 닭은 출하 체중에 도달하는데 최대 12주가 걸렸습니다. 오늘날 같은 목적의 닭은 약 6주면 충분합니다. 상업용 육개는 지난 70년 동안 몸집이 4배 이상 커졌습니다. 너무 빨리 자라다 보니 많은 닭이 자기 몸무게조차 제대로 지탱하지 못합니다. 다리와 관절, 힘줄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 걷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다리가 휘거나 뒤틀리는 개체도 많습니다. 다행히 이런 끔찍한 통증과 평생의 장애는 고기 품질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몸이 너무 빨리 자라면 심혈관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심장이 비대해지고 심부전이 생기거나 돌연사 증후군으로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근육량은 폐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일부 닭은 충분한 산소를 얻지 못해 피부가 푸르게 변하고 눈에 띄게 헐떡이다가 그대로 옆으로 쓰러져 서버에서 영구 퇴장하기도 합니다. 5위, 스코티시 폴드. 고양이가 두 번째로 훌륭한 반려동물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외모가 충분히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1960년대 스코틀랜드에서 수지라는 고양이가 태어났습니다. 수지는 귀가 앞으로 접히는 독특한 자연유전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육자와 고양이 애호가들은 그 모습에 곧바로 매료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돌연변이를 가진 후손들을 계속 번식시켰습니다. 오늘날 이 품종은 스코티시 폴드라고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양이 품종 중 하나가 됐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못생긴 동물에게도 괜찮은 삶을 얻을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셈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귀의 연골을 약하게 만들어 귀가 접히게 하는 이 돌연변이는 귀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양이 온몸의 연골에도 똑같이 영향을 줍니다. 무릎과 발목, 손목, 척추의 연골이 모두 비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 몸 안쪽에서 생기는 문제라 외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골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많은 스코티시 폴드는 관절염, 관절 퇴행, 만성염증을 겪습니다. 일부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고양이들은 15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을 통증 속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겉으로 보기만 해서는 불편함을 거의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고양이는 통증을 숨기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겉으로는 귀엽고 차분하고 건강해 보여도 몸 안쪽은 심각하게 망가져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스코티시 폴드는 큰 논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육자는 접힌 귀를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스코티시 폴드 2마리를 서로 교배합니다. 그러면 심각한 골격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증상이 새끼 고양이일 때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건강 문제가 가장 심한 새끼들이 가장 비싸게 팔리기도 합니다. 4위, 칠면조. 1800년대 초의 칠면조를 보면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1863년 이후의 칠면조를 보면 더 슬픈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당시에는 칠면조에 크랜베리 소스를 곁들이기 시작하기까지 30년 정도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벨지안 블루와 육개처럼 칠면조도 맛있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슴살이 크게 발달하도록 칠면조를 선택적으로 교배했습니다. 1960년대, 1985년, 2002년, 2022년의 성체 칠면조를 비교하면 변화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몸집이 거의 2배로 커졌습니다. 이 극단적인 성장은 다리와 관절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서 있거나 걷는 일이 어려워지고 결국 오랫동안 누워있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누워있으면 피부에 물집과 상처가 생깁니다. 결국 무엇을 해도 완전히 편안할 수 없는 몸이 된 겁니다. 몸집이 너무 커서 자연교배도 매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번식 과정에 개입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손을 더럽혀서 말이죠. 큰 근육에는 더 많은 혈액이 필요합니다. 그 부담은 그대로 심장에 몰립니다. 칠면조가 신부전으로 죽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3위, 카발리의 킹 찰스 스패니얼. 카발리의 킹 찰스 스패니얼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지 못한 개 품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품종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개는 원래 왕실의 무릎 위에서 지내던 반려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육자들은 머리가 더 작고 둥글며 눈이 더 큰 개들만 골라 번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완전히 역효과를 냈습니다. 그 결과 통증이 심하고 삶 전체를 제한하는 질병들을 안고 사는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초보적인 실수였습니다. 검증된 방법대로 그냥 더 작게 만들고 그래도 안 되면 한 번 더 줄였어야 했습니다. 이 품종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노화가 아닙니다. 승모판 질환이라고 불리는 흔한 심장병입니다. 이 질환은 심장 판막 하나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심각한 병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5살이 될 때까지 전체 카발리에의 절반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살이 되면 그 비율은 9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통과 귀여움의 비율이라는 한때 꽤 안정적으로 보였던 지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수치입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뇌입니다. 두개골은 너무 빠르게 작아졌지만 뇌는 그 속도에 맞춰 줄어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뇌가 두개골 안에서 눌리고 여러 신경계 질환이 생깁니다. 그중 가장 흔한 문제 하나만 보겠습니다. 척수 공동증입니다. 척수 내부에 액체로 찬 공간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테니 전문적인 그림 한 장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이 질환이 있는 개는 허공을 긁는 듯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상황을 모르는 주인은 그 모습을 귀엽거나 재미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가 만성적인 신경통증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품종에는 동물병원을 계속 바쁘게 만드는 흔한 질환 목록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른 질환이 심각해지기 전에 승모판 질환이 먼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니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일 지경입니다. 동물과 10년 넘게 함께 지내며 깊이 사랑하게 된 뒤 상태가 나빠지고 하루나 이틀 만에 떠나보내는 일만큼 가슴 아픈 일도 없습니다. 2위, 프렌치 불도그. 1800년대 영국의 사육자들은 작은 잉글리시 불도그들끼리 교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둥이가 가장 짧고 눈이 가장 크며 몸이 가장 다부지고 박쥐처럼 선 귀가 가장 두드러지는 개들만 반복해서 골랐습니다. 그 결과 현대의 프렌치 불도그가 탄생했습니다. 이미 건강이 크게 손상된 품종을 출발점으로 삼아 다시 과격하게 바꾸면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건강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외모만 놓고 보면 목표를 정확히 달성했습니다. 프렌치 불도그는 흔한 건강 문제가 몇 가지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질병 목록 전체를 기본 구성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유전성 질환이 너무 많아서 어떤 개들은 평생 정상적으로 숨쉬고 걷고 생활하기 위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개 품종 가운데 수명도 매우 짧은 편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고통과 귀여움의 비율이 잠시 다시 균형을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2022년 프렌치 불도그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개 품종이 됐습니다. 수요가 폭발하면서 수많은 비전문 사육자들이 가능한 한 빠르게 강아지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품종의 가장 큰 문제는 얼굴 구조 때문에 생기는 호흡장애입니다. 콧구멍이 좁아 운동하기 어렵고 체온을 낮추기도 힘들며 편안하게 잠드는 것조차 방해받습니다. 다행히 보호자는 개값보다 더 비싼 수술비를 내고 일부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척추 질환은 이 개들이 겪는 가장 심각하면서도 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주 놓치기도 합니다. 코르크 마개처럼 말린 꼬리를 만드는 돌연변이는 척추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만성 통증, 이동장애, 심한 경우 마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겉모습에는 큰 변화가 없으니 치료하지 않아도 외관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프렌치 불도그는 자연교배도 어렵습니다. 새끼의 두개골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암컷은 제왕절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질환, 피부 주름 감염, 고관절 이형성증,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1위, 엑조틱 도그. 프렌치 불도그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리한 선택지는 딱 두 가지뿐입니다. 엑조틱 프렌치 불도그로 태어나거나 엑조틱 분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 있습니다. 많은 개가 몇 년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플레이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많은 엑조틱 도그는 대회를 위해 번식됩니다. 그중 일부는 대회 몇 번에 참가할 나이까지 사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은 편입니다. 더 기괴하고 희귀해 보일수록 가격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듯 비싸다는 건 언제나 더 좋다는 뜻입니다. 일부 개는 수십만 달러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육자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개를 만들어낼 강한 경제적 동기를 갖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강이 나쁜 개 품종 중 하나를 골라 더 심하게 변형한 뒤 이름 앞에 엑조틱이라는 단어만 붙여 가격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정말 천재적입니다. 얼굴이 극도로 납작한 프렌치 불도그와 마이크로 프렌치 불도그는 가장 심각한 사례에 속합니다.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눌린 몸과 납작한 얼굴은 무엇이든 더 귀엽게 만든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평생 이어지는 만성 통증과 삶을 완전히 바꾸는 질병이라는 사소한 불편이 따라옵니다. 이 특징들은 이미 충분히 살펴봤으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엑조틱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지 못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어쩌면 그 중에서도 최악일 수 있습니다.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외모만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사육자가 각자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변형을 따라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가장 흔한 특징 정도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짧은 주둥이는 호흡을 제한합니다. 거대한 머리는 목과 척추에 부담을 줍니다. 다리는 너무 짧아서 이동 능력이 거의 사라집니다. 지나치게 넓은 자세는 다리를 휘게 만듭니다. 몸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뼈가 약해집니다. 모두 개의 건강에는 끔찍한 특징이지만 대회에서 우승하기에는 훌륭한 조건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트로피를 들고 있는 쪽이 그들인데 윤리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을 비꼬는 농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가 진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건강하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잘생긴 존재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매일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